예,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법무법인 지평의 미얀마 법인장으로 있는 장성입니다. 최근에 그 미얀마에 굉장히 관심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아웅산 수치 여사 그 정권 교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상당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여쭤보면 미얀마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버마라 그러면은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우리 아웅산 폭발 사고 한 번 있었죠. 예. 그 지리적 위치에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게 5개 나라하고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하고의 그 접경 지역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타일랜드, 태국하고 좀 접경 지역이 좀 많습니다. 라오스하고도 접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국가 사이즈는 한 한반도 전체 3.5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황금의 땅이라고 요즘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이유가 아마 자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없는 뭐 원유도 한 32억 배럴 정도가 매장돼 있다고 그러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 가스전 개발로 해서 상당히 거기서 사업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고요. 계절적으로는 뭐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건기하고 우기밖에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미얀마 오실 것 같으면 11월에서 지금 현재부터 내년 2월까지가 가장 좋은 계절이고요. 한국이 아마 초가을 날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그 많은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데요. 소수 민족이 약 130여 종족이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언어는 그 버마어를 주 언어로 쓰고 있고요. 그 뭐 잘 아시는 그 목이 긴 그 이렇게 철 이렇게 목에다 두르고 있죠. 그 족속들도 거기서 이제 같이 사는 그 까렌족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 130여 종족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미얀마에 처음 가가지고 제일 놀란 게 사실은 저는 언어가 한국어하고 똑같은 문법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일본하고 한국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얀마어가 똑같습니다. 문법이.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미얀마어를 배우시기도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먼저 그 정치적인 환경, 요번에 그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제출을 할 때가 사실은 11월 8일 전이었었는데 8일 날 그 총선이 실시가 됐고요. 내년도 아마 1월 말에서 2월 초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겁니다. 미얀마는 특이하게 그 군부에서 1명, 그다음에 상원에서 1명, 하원에서 1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3명을 놓고 그 상하원 투표를 해서 1위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2사람이 부통령이 되는 그런 선거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아마 내년 2월이면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지 않을까. 저희들의 그 정치 상황과도 상당히 유사한 나라라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여기에 많은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옛날에 그 아웅산 장군이 그 미얀마를 하나의 그 국가로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반군들 소수 민족들이랑 협정을 많이 맺었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지금도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반군들이 아직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 2015년 3월달에 그 반군 단체들 대표들하고 그 정전 협정에 관한 그 초안 서명도 이루어졌고요. 조금 요번에 그 선거 결과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미얀마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여러 가지 좋은 점과 이제 나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 가장 그 진출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사업 환경이 임대료하고 토지 가격이 너무 지금 상승해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그 주거할 수 있는 주거 지역, 그다음에 거꾸로 사무실 이런 쪽들이 임대료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와가지고 4인 가족이 살 정도의 어떤 그 레지던스 아파트를 구매가 아니라 그 임대를 하려면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동경이나 맨하탄 정도 수준이 되지 않나. 이게 이제 가장 큰 미얀마에 현재 가지고 있는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동남아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유사합니다. 뭐 중국도 그렇지만 미얀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국민 또는 그 외국인 기업들은 이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토지 미얀마의 이제 토지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프리홀드라 그래서 이 프리홀드라는 땅은 정말 개인 소유입니다. 이건 국가가 헌법하고 상관없이 국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은 어떻게 남아 있느냐면 옛날 인도 식민지 시절에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인도인들이 돌아가면서 그거를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그런 땅들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게 한 15%에서 전체 그 국가 면적의 15에서 한 20% 정도가 아직도 그 프리홀드라고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고요. 주로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이 프리홀드 땅을 많이 찾으십니다.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이 프리홀드 땅을 찾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찾기가. 그리고 대부분의 땅들은 그랜트랜드입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임대를 한 거죠. 사용권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받은 것이고요. 그 사용 권한은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0년에 10년씩 두 번 연장을 해서 70년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사실은 미얀마에는 지상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에 부속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한국은 집합 등기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토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게 없고 토지의 모든 것이 부속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미얀마의 좀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고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미얀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도착을 하시면 아마 환경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한 70년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할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불편한 만큼 기업이 가서 할 일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15년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하고 한 2015년도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양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양곤에서 1시간만 벗어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진짜 나무 위에다 집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원시적으로 그렇게 사는 환경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얀마에 진출을 하시려면 그 어떤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 이제 법인의 설립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얀마에는 딱 두 가지 형태의 법인밖에 존재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치하고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점 어떻게 설립합니까? 대표 사무소 어떻게 설립합니까? 그다음에 회사는 어떻게 설립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똑같습니다. 지점, 대표 사무소, 그다음에 그냥 외국 법인 다 똑같이 그냥 컴퍼니,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관상의 영업 목적만 달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다른 법인은 뭐가 있냐면 외국인 투자법상의 법인, 이게 컴퍼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다들 굉장히 헷갈려하시기 때문에 기준을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회사고,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는 일반 서비스 법인으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회사는 MIC 법인이라고 저희들이 편리상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 인베스트먼트 커미티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호텔, 그 다음에 제조업, 공장, 호텔은 땅을 필요로 하죠. 그 다음에 제조업, 땅 필요로 하시죠.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 땅 필요로 하죠. 이런 데는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MIC 법인으로 설립해야 되고요. 뭐 아까 우리 인도네시아 똑같이 뭐 유통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IT 사업을 하신다든지 뭐 컨설팅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냥 일반 서비스 컴퍼니로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근데 한 가지 참 특이할 점은 여기서 지점과 이제 대표 사무소가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실 때 보통 보면 이제 대표 사무소 같은 경우나 지점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근데 미얀마에서는 5만 불을 똑같이 일반 회사하고 자본금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자본금 개념이 아니고 유보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내가 어떠한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본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개념은 아니고요. 유보금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지 똑같이 5만 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차치 잘못 이해하시면 이거를 자본금으로 조금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 요구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거를 지금 서머라이즈 해놓은 건데, 지금 CRO라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서비스 법인이고요. 그다음에 MIC 외국인 투자회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장단점을 이렇게 쭉 해서 보시면 그 자본금 최소 등록 자본금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는 5만 불이고요. 그다음에 MIC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5만 불로 돼 있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15만 불에 대한 어떤 규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그러니까 최저 그 자본금을 그냥 15만 불로 요구만 하고 있고 별도로 이걸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법인 같은 경우가 5만 불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5만 불이 초기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좀 법인 설립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최초의 서류를 제출하고 일주일 이내면 TRC가 나옵니다. 그래서 Temporation Registry Certification에서 임시 등록증이 일주일 이내 나오고요. 그게 나오면 2만 5천 불을 그 외국에서 와이어 트랜스퍼만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은행에서 크레딧 어드바이스가 발행이 되고 그거를 그 나이카라 그래서 기업 등록청에 제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이 완료가 돼요. 서비스 법인 설립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고요. 그 법인이 설립이 돼서 바로 2만 5천 불을 추가로 넣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리뉴얼 하실 때 보통 그러니까 서비스 법인이 설립되면 5년간의 유효 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 기간에서 5년이 되기 이전에 나머지 2만 5천 불에 대한 자본금에 대해서만 추가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2만 5천 불 이상만 자본금을 납입을 하시면 외국인 서비스 회사는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토지로 제가 그 외국인 투자회사 MIC 법인과 일반 서비스 법인을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건설업종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 부분을 헷갈려하세요. 그러니까 시공법인과 시행법인이 사실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법인 같은 경우는 토지 위에다가 내가 그걸 시행사로서 시행을 하죠. 디벨로퍼가 되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예를 들어 상가를 짓거나 아니면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시행사는 당연히 MIC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요. 시공회사는 서비스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토지 위에다가 뭔가를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용역을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 시공회사는 서비스업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건설업종이라도 그 법인 설립 형태는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 아까 제가 그 법인 하나를 더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아까 서비스 법인, 그다음에 MIC 법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페셜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컴퍼니는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 산하 업체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를 스페셜 컴퍼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외국 자본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내국인 기업에 준해서 그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미얀마에서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을 그 구분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소유하면 그 회사는 외국 법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이 뭐 몇 프로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식이 한 주라도 외국인이 소유하면 그건 외국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특구, 그러니까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 미얀마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세 군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웨이 지역하고 이 다웨이 지역은 그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온 그 태국하고 접경 지역 그쪽이 이제 다웨이인데 이 부분이 요새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띨라와 짜육피우라는 이런 세 군데에서 현재 특별 경제구역으로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완성이 돼서 현재 분양을 시작한 데가 띨라와 공업단지인데 이 띨라와는 일본계 그 미쯔비시하고 마르베니하고 스미토모 이게 세 개 상사가 주축이 돼서 일본이 49%, 그다음에 미얀마가 51% 이렇게 해서 경제 특구로 개발이 됐고요. 이 경제 특구가 사실은 그 MIC 법인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MIC하고 서비스 법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차이점을 설명을 조금 덜 드렸는데 MIC 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허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허가가 필요하냐면 그 투자위원회에서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얀마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외국 자본을 많이 미얀마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면 법인세 5년간 면세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관세, 상업세 각각 3년씩 면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미얀마에 정말 적정한 규모를 투자를 하는가, 그다음에 미얀마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관이 이제 MIC 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거하고 유사하게 연장선상에서 이 스페셜 이코노믹 존 그 경제 특구 지역은 MIC보다 오히려 그 세제 혜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장점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게 단독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도 이 띨라와 공업단지 지역에 들어가면 외국인에게 단독으로 허용해주는 업종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아까 MIC 같은 경우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데 띨라와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약 7년간 법인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경제 특구도 사실은 일본계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 한국 제조업들이 상당히 이 띨라와 경제 특구 지역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 혜택이 MIC보다는 훨씬 더 길고요. 그 기간 자체가. 또 하나는 업종의 제한이 그만큼 적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토지에 대한 거. 띨라와에서도 똑같이 그 장기간 임대를 하게 돼 있는데 토지 상승분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띨라와 쪽으로 많이 그 제조업체들은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그 미얀마가 굉장히 그 제재가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제재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 그런 어떤 제재를 상당히 많이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8월 그 외국인 투자법 그 공고를 개정을 해가지고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상당 부분 많이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분율도 거의 외국인에 대한 지분율의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적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반드시 미얀마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번 외국인 그 투자법 공고에서 대부분 그러한 조항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100% 다 단독 투자가 허용이 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BOT 방식으로 단독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도 옛날에 3스타 예를 들어서 이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국인하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분율도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허가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제한도 현재는 삭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서비스 법인을 하나 설립하려 하더라도 보통 한 3개월에서 길면은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은 길면은 한 달 반, 짧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모든 설립 절차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서류도 한국 주주의 은행잔고 증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디팅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법인 설립도 한국 미얀마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라든지 이런 요구하던 관행들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아까 말씀드린 그 MIC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 경험에 1년이 넘게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초에 2012년도에 그 MIC 법인을 설립할 때는 1년 이상이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은 접수 후에 약 90일 정도 그 정도면은 MIC 법인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요 그 진출 업체들을 보면 뭐 제가 여기에 지금 사실은 업체명들을 사실 저희들은 비밀 유지이기 때문에 많이 그 적지를 못했는데 다양한 업종으로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의 양곤에 딱 내리면 아마 공항 그 비행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황량하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딱 내려서 보면 뭐 정말 쓸만한 건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눈에 띄는 건물들은 요즘 이렇게 새롭게 짓고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몇 개씩 눈에가 띕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아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오시면. 그래서 현재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도 이후부터 전통적으로 봉제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그 이유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많이 진출해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들어옵니다. IT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업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은행이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8개 은행이 지금 대표 사무소가 나와 있고요. 현재 MFI, 그러니까 마이크로 파이낸스 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 금융 업체에다가 유일하게 허가를 해주는 업종이 지금 마이크로 파이낸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금융 대출이죠. 그래서 뭐 작게는 뭐 10만 원부터 뭐 많게는 뭐 한 500만 원 그 정도까지도 이렇게 소액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그 대출업들이 지금 현재 성황을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 3군데, 그다음에 아직도 계획하고 있는 곳이 뭐 한 2-3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호텔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큰 호텔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대우 아마라 호텔, 그 롯데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호텔을 짓고 있고요. 최근에 노보텔이라든지 샹그릴라 호텔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비가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굉장히 그 비쌌거든요. 그 뭐 방 하나에 뭐 250불 이상, 뭐 많으면 300불 이렇게까지 비싸서 그 사이에 2년 사이에 비즈니스 호텔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지금 호텔 가격도 상당히 많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물리업종도 들어와 있고, 최근에는 건설업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시행사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공업체들이 따라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시공업체들은 뭐 디자인 쪽 그 내장 공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경 쪽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시공업체들도 따라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 산업 쪽도 많이 들어오는데 건설 경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건설 장비 렌탈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본 데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데가 이제 롯데리아가 진출해서 아마 그 단일 매장으로는 전 세계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매출고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육안의 닭갈비, 그다음에 뭐 빙수 가게, 뭐 이런 소매 업종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슈퍼마켓도 한국 그 슈퍼마켓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큰 데가. 예, 들어오셔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하시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그쪽에 아마 오디팅도 저희 회계법인이 있어서 해봤는데 뭐 매출도 한 번도 이게 떨어지는 법이 없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쪽도 진출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회하고 위험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는 아직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저렴합니다. 아까 인도네시아가 뭐 대절 초임이 한 300불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대절 초임이 약 15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8만 원 이하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최저임금법이 발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10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렴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도 상당히 많죠. 자원부국이라 그러는데 아마 구리하고 니켈 그 보유량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원유도 한 32억 배럴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고, 가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를 보통 8천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 지금 공식적으로 한 6천만 정도 인구가 현재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요가 뭐 턱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건설사로는 지금 한화건설에서 최근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경제 특구라든지 그다음에 MIC 그런 법인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험한 요인으로는 토지라든지 사무실 그 임대료가 상당히 현재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물량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사실은 이제 숙련된 그 인력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 사실 좀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한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체제 정비가 사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제정되었던 법들, 그다음에 1952년, 1988년에 제정된 법들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티피케이션이라 그래서 그때 실무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조금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아직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위험 요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미얀마에 이제 진출하시기 위해서 조금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조금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미얀마의 그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연간 베이스로 그 지불하는 관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임대료를 한꺼번에 지불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MIC를 제외한 아까 MIC 같은 경우는 그 투자위원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그 예를 들어 50년, 70년까지 그게 임대가 가능한데 일반 서비스 회사는 1년 단위로 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2년 단위로 계약하거나 3년 단위로 계약하면 부동산 양도 제한법에 저촉이 돼서 그 위법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사항은 미얀마 같은 경우는 각종 계약을 하면 반드시 인지세를 붙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계약 기간에 1.5%에 해당하는 인지세, 스탬프 듀티라 그러는데 그 인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조금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MIC 법인이라든지 조금 그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미얀마 중앙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비즈니스를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항상 물어보시는 게 지금 미얀마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거 외국으로 송금 안 되지 않느냐. 됩니다. 과실 송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을 자금의 흐름을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처음에 자본금을 정확히 했고 또는 내가 어떤 회사에 론을 얼마큼을 했고 하는 그거에 대한 히스토리만 증명할 수 있고 내가 텍스 클리어런스만 했다라는 증명만 되면 뭐 해외로 송금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저희가 뭐 실제로 지금 모 기업 같은 경우는 뭐 200만 불, 300만 불 매달 그렇게 해외로 송금을 하는 그 업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상 저희들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얀마 파트너하고 그 일을 할 때도 물론 뭐 서로 간의 그 신뢰관계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자금에 대한 선집행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오셔서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하지만 그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면 사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장관 만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장관을 그 부처에 상공부에 내가 장관을 만나겠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미얀마에서는 사전에 내가 그분한테 약속을 잡는 이메일을 보내고 그거에서 승인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가서 장관, 국장 미팅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오셨는데 내가 뭐 미얀마에 뭐 십몇 년 살았어. 내가 장관 잘 알아. 뭐 내가 누구하고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사자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뭐 필요하시면은 뭐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하시면 저희들이 뭐 레터 하나만 쓰면은 그 해당하는 그 관계 부처의 장관 또는 뭐 장관이 뭐 출장 중이라 그럴 때는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랑 실무적으로 만나서 내가 미얀마에 어떻게 투자를 하러 왔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상담하는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그러니까 윗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뭐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를 포함한 아마 모든 국가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얀마도 뭐 마찬가지로 그 전결권이 없습니다. 미얀마는
그래서 거의 모든 그 결제는 사장이 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있는 사람이랑 사실 많이 얘기를 해도 별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파트너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또 어떤 그 승인을 받거나 할 때는 그 좀 윗분들이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뭐 로펌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드린 건데 저희 아까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저희 뭐 베트남 뭐 호치민 하노이 그다음에 저희 미얀마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란에도 사무소를 개설을 했는데 저희들 그 지평 법인들이 다 그 현지 법인들이 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빨리 진출했습니다. 한 4년 전에 진출을 해서 저기 한 250여 건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 업무적으로는 한 400건 이상 했고요. 뭐 저희들이 얘기해도 좋을 만한 데는 이제 롯데 같은 경우 펩시콜라가 지금 현지에 작년에 그 조인트 벤처로 진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해서 지금 현지 업체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작은 그 중소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지금 워낙 사업 기회가 많다라고 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 업종이 지금 너무 다양하셔서 제가 어디 한 군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업종에 맞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인포메이션은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짧게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예,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